토크 퍼터. 네, 요즘 구할 수 없다는. 네. 저도 저거 구하고 싶었는데 지금 못 구하고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자, 이 퍼터는 아까 90도에서 전부 다 시작했잖아요. 예. 근데 90도에서 시작을 해도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되죠? 뒤로 내려가진 않아요. 아까는 유지가 돼요. 우리가 방향이. 손을 놨을 때는 하늘로 이렇게 뒤집히는 걸 네네. 볼 수가 있었는데 이 퍼터는 지금 어떻게 되죠? 그냥 그대로 유지돼요.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그냥 밑으로 놓고 있다고 해도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로 토크 퍼터라고 해서 우리가 굉장히 관심 있어하고 이거 하면 다 들어갈 것 같고 이 이름 자체가 벌써 제로라고 하니까는 딱 바로 갈 것 같은 느낌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이 제로 토크 퍼터는 안 내려가는 이유가 일단 이 퍼터의 완전 중심부에 샤프트가 꽂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 좌우에 한 중간에 퍼터 샤프트가 꽂혀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도 쏠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센터 퍼터는 앞뒤로는 센터지만 지금 어떻게 되죠? 이 좌우에서는 좌우에서는 왼쪽에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 뒷부분이 무거워서 뒤로 처지게 되는 거고 이 퍼터 같은 경우는 뒤로 내려올 무게가 없는 거예요. 이 뒤에만큼 앞에가 똑같이 무겁기 때문에 앞뒤의 무게도 똑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위치에서도 이 샤프트의 그 퍼터의 그 방향이 움직이지 않고 똑바로 다닐 수 있게 이 손에서 느끼는 제로 그 토크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로 토크 퍼터가 훨씬 더 우리가 손에서 느끼는 토크, 우리가 스윙하게 되면은 헤드가 열렸다 닫혔다 하는 이 느낌이 훨씬 더 적게 되고, 그래서 내가 느끼는 그 스트로크가 훨씬 더 바로 다니게 되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센터 퍼터를 얘기할 때 모든 게 다 중심에 꽂혀 있어서 목표와 직선의 느낌이 더 강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어드레스를 했을 때 훨씬 더 그 목표를 가는 이런 그 보낼 수 있는 느낌이 강하게 느껴지다 보니까 선수들한테 요새 좀 나이가 잘 안 보이고 셋업이 안 되는 선수한테 인기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제로 토크가 그럼 진짜 뭐냐? 뭐가 제로 토크냐? 이게 그러면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똑바로 다니는 거냐? 이런 고민을, 그러니까 궁금증을 갖고 계시는 분들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제가 예를 보여드리면, 저는 지금 연습 도구를 처음에 들고 오신 줄 알았거든요. 네, 자, 이거는 연습 도구가 아니라 퍼터에 그 어떤 힘을 가하지 않고 그냥 스윙을 할 수 있는 장비예요. 그래서 이거를 흔들었을 때는 제가 요 제로 토크 말고 그 블레이드 말렛형 퍼터를, 우리 아까 이거를 이것도 그 페이스 밸런스 때문에 많이 돌지 않는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이 퍼터를 우리가 움직였을 때 그립을 잡지 않고 양쪽 그 스틱을 잡고 흔들면요, 일단 땅에서 떨어지는 순간 헤드가 막 돌아가요. 돌아갑니다. 네, 이렇게 막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느낌을 저희가 손에서 뭔가 그립을 잡고 제어를 하고 있으면서 샷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제로 토크 퍼터는 약간 뭔가 마술을 보여주는 것 네. 같아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태에서 그냥 흔든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안 움직여요. 헤드가 굉장히 안정성 있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더니 우리가 목표에만 잘 맞춰놓고 똑바로 다닐 수 있게 한다 그러면 훨씬 더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더라라는 내용들이 굉장히 요즘 많죠. 그럼 이 제로 토크가 뭐 최근에 나온 퍼터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제로 토크 퍼터는 사실 최근에 나온 건 아니에요. 이게 유행이 된 게 그 최근에 유행이 된 것뿐이지 사실 엄청 오래된 그 역사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그 퍼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선수들이 많이 사용을 하지 않다 보니까 이게 유행이 되지 않았던 건데, 최근에 이제 그 우리가 블룸스틱 퍼터를 사용하고 그다음에 좀 집게형 퍼터를 사용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그 토크 프리 제로 토크 퍼터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거를 아마추어 분들이 보다 보시니까 이제 사용하게 되고 좋은 느낌을 받고 하다 보니까 유행이 좀 된 것 같습니다. 한번 나오셔서 한번 직접 흔들면서 느껴보시겠어요? 저는 정말 언제 불러주시나 궁금했습니다. 이거 한번
실제로 제가 처음 잡거든요. 네. 일단 네. 제일 익숙한 이 퍼터, 블레이드 퍼터 한번 흔들어 보시고요. 네. 근데 사실 이걸 흔들 때요. 그립에 원래 치는 스타일은 아니더라도 네. 그립의 힘을 완전히 빼고 헤드를 좀 자연스럽게 아. 움직이게 느껴보세요. 그래서 네. 헤드가 어디가 무겁고 그렇죠? 어떤 느낌을 다니고 있는지를 느껴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느낌은 원래 저희가 항상 느끼는 대로 약간 토우 쪽이 좀 많이 무게가 가는 느낌이거든요. 네네. 네, 이 느낌은 익숙합니다. 자 그러면 중간 거 거치지 말고요. 예. 바로 한번 제로 토크를 흔들어 보시죠. 오, 일단은 잡은 느낌 자체는 굉장히 묵직해요. 네. 좀 묵직하고 이 토우가 좀 단단하게 바로 다니는 느낌이 드나요? 진짜로 아까 블레이드형 퍼터를 들었을 때는 길이 이렇게 밖으로 도는 느낌인데 네. 이 제로 토크는 그 느낌이 아니라 제가 손을 아무것도 안 썼는데도 똑바로 밀어주는 그냥 느낌이 있어요. 네, 네. 헤드 자체. 근데 굉장히 생각보다 묵직합니다. 네. 그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전에 아까 그 블레이드 했을 때는 흔드실 때 이렇게 손이 조금 움직이는 느낌으로 네, 맞죠. 스트로크를 하셨거든요. 흔드셨거든요. 지금 근데 이 퍼터를 흔드시는 순간 이 손하고 퍼터하고 일체로 움직이는 몸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런 거는 사실은 스트로크에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똑바로 다니고 이 퍼터를 쓴다고 더 아크 그림으로 인투인을 다니고 하진 않고 우리가 어드레스를 어떻게 섰느냐에 따라서 그 스트로크 형태가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쓰고 있는 퍼터의 라이 앵글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요새 그 나오는 제로 퍼터들은 그 이렇게 샤프트가 막 휘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바로 직선으로 꽂혀 있기 때문에 이 라이 앵글도 좀 컨트롤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한테 맞는 라이 앵글을 좀 맞춰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 이제 그 디셈보 퍼터하는 거 핫하죠. 보셨죠? 예. 완전 거의 90도로 80 몇 도로 세워놓고 이 퍼터를 하는데 왜 이렇게 세우는지 아세요? 거의 일직선으로 좀 만들기 위함인가요? 맞습니다. 만약에 이 퍼터가 90도로 꽂혀 있으면 이 스트로크이 이 페이스가 열리고 닫히지도 않고 그대로 일자로 가고 일자로 다닐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실제로 그렇게 샤프트를 수직으로 꽂혀놓지 않고 약간의 기울기를 만들기 때문에 이 기울기를 얼마큼 만들고 내가 상체를 피고 숙이느냐에 따라서 호가 만들어지고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토우형 퍼터를 쓴다고 해서 더 많이 안쪽으로 갔다가 인투인 궤도 만들고 뭐 그 블레이드 말렛형을 쓴다고 해서 좀 더 바로 다니고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로 토크 퍼터도 사실 그 이제 후반에 말씀드리겠지만 사용 방법을 잘 하셔야지만 무조건 이걸 똑바로 다니게만 생각하고 스트로크 하시면은 훨씬 더 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 제로 토크 퍼터 너무 유행이니까 이 퍼터를 어떻게 하면 잘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좀 풀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제로 토크 퍼터라고 해서 90도로 놨을 때 이 헤드 모양이 처음부터 끝까지 90도로 계속 다니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90도로 딱 완전 수직으로 서 있지 않는 한 약간의 기울기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스트로크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샤프트가 똑바로 다니더라도 흉추의 회전으로 인해서 헤드는 어떻게 되죠? 한번 위에서 보여주시면요. 우리 어드레스 때 직각으로 놨죠. 그렇지만 우리가 회전을 해서 넘어가게 되면은 이 헤드의 모양은 요런 어드레스 때 90도의 모양이 아닌 자연스럽게 열려 있는 동작이 만들어지게 돼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서 제가 그립을 잡지 않고 몸의 회전으로 스윙을 하게 되면 스트로크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헤드가 열리게 된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로 토크 퍼터를 쓰시더라도 이 퍼터를 똑바로 빼려고 그다음에 헤드를 직각으로 보내려고 똑바로 낮고 길게 이렇게 보내는 이런 스트로크 하시게 되면 오히려 퍼터를 밀게 되고 닫혔다가 열리는 이런 스트로크를 오히려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손동작에 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제로 토크 퍼터를 사용하실 때는 우리가 라이 앵글을 좀 쉽게
아예 처음부터 만들 때부터 좀 조절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나한테 맞는 라이 앵글을 껴놓은 상태에서 어드레스 해주는 게 좋고요. 이 상태에서 스트로크 할 때 자연스럽게 열리는 이런 스트로크 하고 맞고 나서도 자연스럽게 닫히는 이런 스트로크 만드는 게 정상이다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흔드는 게 좋고, 두 번째로는 제로 토크 퍼터의 헤드는 아까 들어봐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무거워요. 무거웠어요. 네. 네. 그 이유는 사실 제로 토크 퍼터면은 치면 다 똑바로 갈 것 같잖아요. 그렇지만 원래 같은 조건의 무게로 만든 퍼터로 사용을 한다. 그러면 제로 토크 퍼터의 관용성은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 말은 스위스팟에 안 맞으면 헤드가 확확 돌아가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퍼터지만 사실 이 문제를 퍼터의 무게로 좀 보완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퍼터의 헤드의 무게를 뭐 350g 정도 된다라고 하면은 뭐 370g 올라가고, 브룸스틱 같은 경우는 뭐 500g짜리 퍼터 헤드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정타에 좀 덜 맞더라도 공의 중량보다 헤드 무게가 워낙에 무겁기 때문에 맞을 때 어떤 그 잘못된 타점도 무게로 그냥 밀고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무거운 퍼터 헤드를 흔들 때 우리가 빨리 흔들면 될까요? 너무 빨리 흔들게 되면 사실 거리 컨트롤에서 굉장히 큰 미스가 나올 수가 있게 돼요. 왜냐하면 가벼운 퍼터로 내가 조금 세게 맞았다라고 했을 때의 오차 범위는 뭐 우리가 다음 샷을 좀 커버할 수 있는 정도의 양이 되겠지만, 이 무게가 무거운 상태에서 내가 조금의 힘이 좀 더 가해지고 스피드가 빨랐다 하면은 그 오차 범위의 그 범위는 굉장히 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로 토크 퍼터를 정말 토크를 느끼지 않고 이 헤드 무게를 잘 이용하면서 사용을 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스트로크를 다니는 이 속도를 좀 더 평소보다는 여유 있게 해주셔야 이 헤드 무게가 갔다가 통 쳐주는 느낌으로 샷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런 퍼터들도 그립을 꽉 잡고 치면 내 힘이 제로 토크를 만들어요. 이 흔들리지 않게 만들 수 있죠. 네. 근데 이거는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 놓은 퍼터를 내가 굳이 꽉 잡고 하게 된다고 하면 이 퍼터의 장점을 살릴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이 양손에 잡히는 압 있죠. 이 양손에 잡히는 압을 최대한 부드럽게 잡고 그 다음에 균등하게 5대5로 잡는 느낌을 잡은 상태에서 스트로크를 해야만 이 헤드 무게를 느낄 수가 있고 스트로크 할 때 좀 여유 있게 천천히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선수들한테 그 등을, 그러니까 몸을 잘 못 사용하고 손으로 이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퍼터 좀 안 되게 되면 또 손의 사용이 많아지게 되는데, 그런 선수한테는 이제 그립을 잡지 않고 스트로크하는 방법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 방법이 이제 잡지 않는다는 게 진짜 아예 놓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안쪽에 그 지금 세 손가락만 갖고요. 그다음에 앞에 엄지 손가락은 완전 떨어뜨려 놓은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스트로크 해준 거예요. 그러면 이게 팔의 힘보다는 좀 더 등에서 움직이는 이런 회전의 움직임으로 스트로크 할 수가 있게 되죠. 네.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면요, 이 양쪽 그 외복사근 쪽에 자극도 만들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이 뒤쪽에 견갑골 있는 데가 움직임이 만들어지면서 훨씬 더 몸의 회전으로 스트로크 할 수 있게 된다는 걸 느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연습할 때 연습 방법 중에 하나가 지금 방금 프로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그립을 잡고 좀 연습을 가끔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이 몸의 움직임으로 회전이 잘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이 손의 움직임을 조금 더 덜 사용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사실 그러면 이 퍼터를 사용하면은 누구나 다 잘할 수 있냐?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퍼터도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나한테 맞는 퍼터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미스를 보완해 줄 수 있는 퍼터를 찾는 게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까 이 퍼터들이 다 다르게 생긴 이유는 나의 스트로크에 맞는 이제 퍼터 밸런스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그러면 만약에 내가 평소에 좌측으로 미스를 많이 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퍼터가 좀 유리한지 아세요? 그렇다면 지금 설명을 좀 들었을 때는 블레이드 퍼터를 좀 사용해야 유리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 이유는 이 블레이드 퍼터고, 이제 사실 블레이드 퍼터도 더블 밴드 샤프트가 있어가지고 이 페이스 밸런스처럼 이렇게 딱 90도 직각으로 누워지는 퍼터가 있어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그 샤프트가 앞에 나와 있고 일직선에 꽂혀 있는 샤프트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힐 샤프트라고 해서 이제 토우가 많이 열리게 되는데, 이 토우가 열리는 게 뭐죠? 토우 좀 무겁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똑같이 스트로크를 하게 되면 다운스윙 때 무거운 부분이
나중에 올까요? 먼저 올까요? 나중에 오죠. 네. 예. 무거우면 나중에 와요. 아 나중에 오죠. 그쵸.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그냥 똑같이 올라갔다가 그냥 왔을 때는 이 무거운 부분이 나중에 오게 돼요. 그래서 평소에 왼쪽으로 좀 미스하시는 분들은 힐 쪽에 있는 샤프트를 사용하시는 게 토우행 퍼터를 사용하시는 게 우리가 그냥 바로 스트로크 했다라고 하면은 그냥 평소보다는 좀 더 열려 맞는 느낌의 스타일의 그 스트로크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 왼쪽을 미스하는 분들은 이 토우행 퍼터를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왼쪽으로 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이 라이 앵글에 맞지 않아서예요. 대부분 이제 퍼터를 사면 모든 분들한테 맞출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길이만 요새는 뭐 34인치, 33인치 이렇게 인치로 나오게 되는데 사실 중요한 게 라이 앵글 때문에 길이가 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라이 앵글이 업라이트하다. 그러니까 토 부분이 많이 들려 있다. 막 이렇게도 하시고 이렇게도 하시잖아요. 예. 근데 사실 이 동작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아도 방향에 굉장한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탠다드죠. 이 헤드가 바닥이 솔 부분이 다 닿여져 있는 상태에서 스트로크하면은 목표를 향해서 출발하게 되는데 이 상태에서 1도씩 업라이트하게 그러니까 토 부분이 들리잖아요. 그러면은 1도 정도 들렸을 때마다 뭐 1도에서 1.5도 정도 왼쪽으로 출발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놓고 치면 굉장히 왼쪽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만약에 뭐 한 요 정도 거의 홀아웃 하는 거리에서의 그 거리는 이 라이 앵글이 그렇게 차이는 없겠지만 여기서 한 2도 정도 업라이트 되어져 있다. 그러면은 4m, 5m에서의 거리에서는 성공 확률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왼쪽으로 가는 분들은 토우행 퍼터를 쓰는 게 조금 유리하고 그 다음에 이 토우 부분이 좀 들려 있다라고 하면은 뭐 샤프트를 좀 피팅을 받으셔도 좋고 아니면은 뭐 손목을 좀 세워서 그거를 좀 더 보완하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우측으로 미스하시는 분들. 네. 접니다. 네. 이런 거 쓰거나 뭐 L자 퍼터 쓴다. 이러면은 이제 멋만 들어갔다 보면 되죠. 멋이 좀 들어가 있는. 퍼터를 바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측으로 그 미스를 하시는 분들은 반대로 이런 센터 퍼터, 센터 퍼터나 아니면 이제 제로 토크 퍼터를 쓰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로 토크 퍼터도 열렸다 닫힌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 토우 부분이 훨씬 빨리 들어오는 것을 토우행 퍼터보다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실험을 해보면 이 데이터상으로도 확실히 차이가 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우측으로 왼쪽으로 미스하시는 분들이 이 퍼터 좋아 이거 쓸래 하고 쓰시면요 사실 도움이 크게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네요. 근데 평소에 약간 우측을 미스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오늘 말씀드렸던 제로 토크 퍼터나 뭐 센터 퍼터 이런 것들을 쓴다고 하면 조금은 도움은 될 수가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라이 앵글이 너무 플랫하 이렇게 세워서 치는 분들이거든요. 이렇게 하는 분들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업라이트의 문제가 반대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손을 살짝 죽이든지 아니면 샤프트가 나한테 맞는 라이 앵글로 될 수 있게 맞추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 면에서 안소연 프로의 경우에는 퍼터를 선택할 때 어떤 식으로 골라요? 저는 우선 퍼터를 선택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셋업이 잘 서져야 돼요. 네. 그리고 이 헤드가 바닥에 지면에 딱 달라붙어 있는 느낌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헤드 페이스가 열려 있는 것보다는 저는 닫혀 있는 걸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이 퍼터만큼은 좀 까다롭다 보니까 사실 저는 지금 쓰는 퍼터가 거의 한 10년 정도 쓰고 있거든요. 물론 중간에 계속 바꾸려고 시도는 하고 있는데 사실 저 퍼터가 이번에 좀 핫하다고 해서 연습을 좀 해보고 싶은데 구할 수가 없어서 연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물어봐 주세요. 네, 조민주 프로는 어떻게 하나요? 저는 기억이 좋은 퍼터. 옛날에 저도 있어요. 좋은 기억. 네. 아무리 좋은 퍼터를 갖고 나가서 딱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첫홀 3퍼터 했다. 그러면은 그래서 저도 사실 지금 쓰는 퍼터가 제가 뭐 그 드림 투어나 전부 투어에서 3승을 다 함께했던 퍼터여가지고 이러면 못 바꾸죠. 사실 그래서 못 놓고 있어요. 못 바꾸죠. 네. 저도 사실 기억이 좋았던 퍼터들은 다 남겨두고 계속 바꿨어요. 네. 안 될 때면 다시 이 녀석 맞아요. 찾아서 꺼내서 쓰다가 이제 좀 잘 되면 네. 또 들어가 있어 하고 또 새로운 퍼터 쓰다가 또 안 돼 다시 꺼내서 이렇게 사용을 하곤 했습니다. 네. 혹시나 그 3퍼터 해가지고 기분 안 좋은 퍼터 있으면은 저에게 주시면 제가 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들을 좀 종합해 보면 사실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들이 있었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퍼터 연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을 가지고 퍼터를 좀 선택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그 거리감이나 스트로크 연습을 해보시면 이 퍼터에서 점수를 줄 수 있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정보를 가지고 좋은 스코어를 내보시기 바랍니다.